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덧 세주TV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지 1주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지 않아서 저 혼자 자축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채 사후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로 부채 사후 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부채 사후 점검이 뭐고 실제로 내가 부채 사후 점검 대상자 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서류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채 사후 점검 안내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안내문을 받아보셨다면 부자예요. 왜냐하면 부채 사후 점검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자산의 규모보다 많은 규모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부채, 즉 빚을 지고 이 자산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그 빚을 당사자가 직접 갚아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는 뭐냐면 야, 너가 번 돈으로 너 정말 빚 갖고 있는 거 맞아? 그거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하는 게 부채 사후 점검 안내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자산을 증여받으실 때 대출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받으시거나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해당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주연아, 나 갑자기 이런 안내문이 날라와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안내문에는 그분들의 성함과 언제 발생한 부채인지가 이제 명확하게 금액과 내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부채를 갚지 않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아버지한테 집을 물려받았는데 5억짜리 집을 물려받았는데 3억 전세를 끼고 받았어. 근데 나는 지금도 그 3억 전세를 그대로 두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지금도 나는 그 3억짜리 전세를 그대로 주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송부한다 라고 하면 끝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끝날 일을 국세청은 왜 6천 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대상자로는 한 3천 명 정도 되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이 안내문을 보낼까? 그 이유는 간혹 어떤 분들이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을 부모님들이 대신 갚아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야, 자녀가 갚아야 되는 빚인데 왜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 그것도 증여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놔 라고 하는 게 안내문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부담부증여 하면서 절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출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담부증여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좋았지. 그렇게 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양도세도 줄이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양도세 비과세에 우리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도 조금 내고 와 우리 너무 신났네 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빚은 정말 계획적으로 잘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까지 하냐면 10년이 넘은 부채도 국세청은 관리합니다. 이게 그냥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세무조사 할 때만 이거를 점검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거의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 안내문은 모든 사람한테 보낸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내문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보내는 부채 사후 점검 관련해서는 대상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전화해서 저 지금도 전세 주고 있는데요? 안 돼요. 국세청 전화기가 아무리 녹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 전세 주고 있어요 이렇게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서류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때랑 지금 부채가 변경되지 않았어 동일해 라고 하면 그 동일한 부채의 증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부채를 갚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빚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좀 갚아 나가고 있어 라고 하면 실제 그 빚을 갚았던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재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국세청 조사관 분들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내가 안 갚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갚았어. 이거는 정말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이 현금이 없어 났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면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득,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1년에 얼마 정도 남는지가 이미 국세청 데이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1년에 뭐 연봉이 뭐 4천이고 내가 1년에 카드를 2천 써서 2천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1년 동안 빚 상환을 5천만 원 한 거야.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줘봐. 엄마가 도와줬지, 아빠가 도와줬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내면 보내는 거지. 너 증여세 또 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이렇게 자금을 운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꼭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결국 내가 실제 빚을 갚았다면 갚았던 내역들, 빚을 안 갚았다면 안 갚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명확하게 조사관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후점검 안내문 저는 직접 받아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걸 예전에 있으셨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왜냐면 사후점검이 뭐 1, 2년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막 7, 8년 전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7, 8년 전이라고 하면은 한창 부동산이 뜨려고 이제 이륙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갭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다 보니까 그 부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세를 그대로 지금 유지해서 그냥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돈을 빌려서 갚았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이 소명을 사실은 내가 증여를 또 받은 건데 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렇게 해서 좀 세금 덜 내게 조사관한테 가서 또 이야기도 해보시고 하셔야죠 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저희가 조사관님한테 가가지고 막 사실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시고 이렇게 제가 좀 세무적으로 무지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요.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내가 잘못 자금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최소한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소명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 소명 안내문의 핵심은 계좌거래 내역이거든요. 내가 이 빚을 갚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에 대한 근거들. 계좌이체 내역은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저희가 뭐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꼭 부채를 끼고 물려주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물려주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물려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물려주는 빚에 대해서 앞으로 자녀분들이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지도 미리 꼭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소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조사관님이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 불명확한데? 소명이 안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가산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되죠. 소명이 안 될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국세청의 부채 사후점검 안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부채 사후점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걸 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지금은 아직 안 받으셨더라도 향후에 만약에 안내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구나 꼭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